당뇨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고 하루 3끼를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또 당뇨를 고치려면 아침 식사를 거르고 간헐적 단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는 아침 식사를 먹지 말라 그러고 누구는 꼭 챙겨 먹으라 그러고 헷갈린다는 고민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아침 식사를 거르고 간헐적 단식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침 식사 드셔도 되죠. 아침 식사나 저녁을 이렇게 거르라고 하는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 치료를 하기 위한 빠른 식으로 치료를 하기 위한 치유 식단인 거고요. 내가 만약 활동량이 많고 몸의 대사가 좋다면 아침 식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침 식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마치 탄수화물이 독이 아니고 꼭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인데 인슐린 저항성 있는 분들한테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탄수화물을 독극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제가 이렇게 사실 커뮤니티에 이 내용을 짧게 올렸습니다. 또 그랬더니 댓글이 달렸는데 정말 좋은 댓글, 너무 좋은 댓글들 같아서 공유할게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주변에 간헐적 단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먹는 약 때문에 아침밥을 먹어야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아침에 먹는 약 때문에 이 아침밥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평생을 매일 먹는 약들이 있죠.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뭐 이런 약들이 대표적인 걸 텐데 원칙적으로 다 공복에 복용하는 약입니다. 이 약을 먹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지 않고 공복에 먹어도 되는 약들입니다. 그런데 빈속에 약을 먹었을 때 속쓰려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동양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에서 의사들이 밥 먹고 30분 후에 약을 드시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 잡혔죠. 근데 혈압약을 먹다 보면 부작용으로 위장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식사를 같이 한다 그래서 위장장애를 예방해 주는 건 아니고 결국은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약을 먹다 보면 위장장애가 그냥 생기게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당뇨 환자는 3끼를 꼭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도 간헐적 단식은 사무직이나 크게 몸 쓸 일이 없는 분, 또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한테나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당뇨 환자는 3끼를 꼭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소식을 여러 번 나눠서 먹으라고 처방을 합니다. 그 당뇨약을 먹고 있는 당뇨 환자들한테 저혈당 쇼크가 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식단이에요. 공복 시간이 오래되고 약효가 작용하다 보면 저혈당이 되고 심하면 쇼크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치료 식단이 아니라 저혈당 쇼크를 예방하기 위한 식단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당뇨약을 처방했다는 거는 약으로 혈당을 관리하기로 그 환자의 이제 관리 방향을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현대의학은 당뇨병을 완치가 불가능한 병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평생 관리할 수 있는 질병으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혈당약을 아무리 먹으면서 관리를 해봤자 이 당뇨병은 서서히 진행이 계속 되죠. 멈추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약이 늘어나고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고 끝에 가서는 신장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당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들이 하나둘씩 나타나요. 심하면 실명을 하기도 하고 가장 심각한 거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보다는 미미합니다. 약으로 혈당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근데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관리를 못한 환자 탓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려서 당뇨병을 탈출하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는 걸 목표로 삼는 게 좋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간헐적 단식은 사무직이나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나 맞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침을 걸을 때 힘이 드는 이유는 그 육체노동 때문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슐린 저항성이 없으면 아침을 거르고 육체노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경우에는 당뇨인 경우에는 육체노동이 아니라 사무실에 앉아만 있어도 쉽게 피로감이랑 무기력감이 옵니다. 우리 몸의 혈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체온처럼 잘 조절이 돼야 돼요. 너무 높으면 문제가 생기고 너무 낮아도 문제가 생기죠. 체온이 너무 높은 고열이어도 안 되고 너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것처럼 그걸 잘 못하는 게 당뇨병인 거예요. 혈당을 음식을 좀만 먹었다면 확 올라가고 또 약 먹으면은 아니면 좀 굶으면은 확 떨어지고 이게 건강한 몸 상태라면 아침 식사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들은 하루에 몇 끼씩 먹잖아요. 미국의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000칼로리를 먹어요.
하지만 어마어마한 대사량이랑 운동량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공복 시간이 조금만 오래돼도 식은땀이 나거나 당이 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몸이 포도당에 크게 의지하는 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평소에 단순당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고요.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켜요. 그리고 과도한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은 다시 그 당을 필요로 하게 돼요. 그럼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아까 체온처럼 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려고 우리 몸이 노력한다 그랬으니까 다시 당을 먹어주거나 아니면 우리 몸이 알아서 당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또 다시 당을 먹어주는 경우가 단계 땡기고 그럼 계속 이제 단 거를 땡길 때마다 먹어주고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우리 몸이 알아서 당을 끌어올리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혈당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콜티졸 호르몬을 분비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이 콜티졸이 나와서 당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과도하게 당이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슐린이 다시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당을 다시 끌어내려야 됩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허비하는 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당을 자주 먹어주거나 아니면 콜티졸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끌어올리거나 두 가지 다 인슐린 저항성을 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점점 더 당에 의지하는 상태가 되고 조금만 굶어도 못 견디는 몸이 되는 거예요. 팬케이크 먹고 주스 마시는 대신에 아보카도 먹고 계란을 먹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제가 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태는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먹는 음식들을 천천히 바꿔가다 보면 그 금방 배가 고파지는 것도 견딜 수가 있고 자꾸 단계 땡기는 것도 덜하게 되고 굶었을 때 어지럽거나 힘든 것도 없어져요. 다 바뀔 수 있습니다. 24시간 단식을 해도 끄떡없는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